역차별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상위 10%로는 성실한 납세로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서는 항상 배제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9월에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 예산은 약 6천억 원입니다. 전국 가구의 90%는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10%는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 등 무려 80개 복지제도에서 똑같이 쓰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놓치면 단순히 쿠폰 손해가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에서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소비 쿠폰 예산은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실제로는 우리 개개인의 지갑에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죠. 정부는 국민의 90%가 받게 설계했지만 문제는 10%입니다. 바로 중위소득 210%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들인데요. 여기서 단순히 소득이 많으니 탈락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천 원, 몇만 원 차이로 억울하게 걸려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정책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210%라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냐? 숫자가 추상적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 자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위소득표를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보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521만 원입니다. 여기에 210%를 곱하면 1,09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매달 소득 인정액이 1,094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1,095만 원이면 탈락입니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6천 원이면 받지만 2만 8천 원이면 못 받는 겁니다. 불과 2천 원 차이로 당락이 갈리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숫자가 소비 쿠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지원까지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문턱값이 중위소득 210%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앞으로 다른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매달 얼마인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나요? 그게 바로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이렇게 몇천 원 차이로 탈락자가 속출하는지 구조적인 이유를 중위소득 개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위소득 210%라는 개념을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평균소득이랑 헷갈리세요. 하지만 다릅니다. 평균은 전체 소득을 다 합쳐서 인원수로 나눈 값이고 중위는 100명을 세웠을 때 딱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평균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많이 버는 상위 몇 명 때문에 평균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위소득은 그걸 보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번 쿠폰 지급 기준을 단순히 중위소득 100%가 아니라 무려 210%까지 확대했습니다. 즉, 50번째 사람의 소득에 2.1을 곱한 값, 거기까지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인 가구는 1,094만 원, 3인 가구는 885만 원, 2인 가구는 약 664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못 받는다로 나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3인 가구인데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소득을 합치니까 8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중위소득 210% 기준 885만 원 아래니까 통과였죠. 그런데 다음 달에 어머니 근로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89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단 5만 원 차이 때문에 바로 탈락 처리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기준에서 밀려나냐?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식으로 판정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이자, 연금, 심지어는 세대 분리 여부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체감상은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쯤에서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1년 사이에 보험을 해약했거나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잠시 돈을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까지 소득 인정액에 잡히면서 순식간에 중위소득 21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210% 기준은 단순히 큰 틀의 소득선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게 따져서 몇만 원 차이로도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충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탈락하는지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분들이 탈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어르신 두 분 이야기입니다. 먼저 4인 가구 A씨, 소득 인정액이 월 1,092만 원이었습니다. 기준인 1,094만 원보다 약간 낮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20만 6천 원 납부 구간에 해당해 이번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B씨, 가족 구성도 똑같이 4인 가구였는데 건강보험료가 20만 8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단 2천 원 차이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똑같이 아끼면서 살아가는데도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인 가구 C씨는 월 662만 원까지가 기준인데 실제 소득 인정액이 664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불과 2만 원 차이인데 탈락이었죠. 이분은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잠시 넣어뒀던 생활비가 소득으로 잡혀버려서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 채 고지서로 확인하고 억울해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고지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소득, 재산, 금융 내역, 가족 구성까지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는 돈도 없는데 왜 탈락이냐 하고 항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꼬투리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수십 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탈락자의 3분의 1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건보료 산정 방식 때문에 억울하게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들어준 실손보험 해약 환급금, 잠깐 발생한 임대차 보증금 이자 이런 것들이 합산되면서 중위소득 210%를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쯤에서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죠. 최근 2에서 3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셨나요? 혹은 전세보증금을 크게 움직이셨나요? 이런 부분들이 건보료에 반영돼서 지금은 받는 줄 알았던 혜택이 탈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탈락하는 10%는 단순히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동 때문에 걸려버리는 애매한 중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탈락 위험 요소를 확실히 짚어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단순히 소득이나 건보료뿐 아니라 추가로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금융소득 상위자 같은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소득과 건보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급 기준에서 추가로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 기준을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위소득 210% 이하라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신 분 중에 은퇴하고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오래된 아파트 한 채 값이 올라가면서 공시지가가 9억을 넘었습니다. 본인은 내가 무슨 부자냐, 매달 현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왜 탈락이냐 억울해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도상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건 은행 예금이 많아서라기보다 일시적으로 퇴직금이나 상속금이 들어오면서 이자가 불어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D씨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자녀가 부모님 앞으로 잠깐 목돈을 넣어드린 게 문제가 돼서 금융소득으로 잡혔고 그 한 해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나 토지가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님 통장에 최근 몇 년간 목돈이 잠시라도 들어갔던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제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런 이유로 탈락하는 가구가 전체 탈락자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특히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항의하는 분들 상당수가 사실은 자산이나 금융소득 항목에 걸려버린 경우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득만 보지 말고 자산과 금융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쿠폰뿐 아니라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같은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이 조건이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나 인터넷 글에서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제가 현장에서 상담할 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차 소비 쿠폰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셨다가 신청 마감이 지나버려서 혜택을 전혀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숨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몇십 년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신청 안 했다고 안 준다고요? 였어요. 하지만 제도는 그렇습니다. 행정상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소비 쿠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청을 반드시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예산 6천억 원이 책정돼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부부, 1차 소비 쿠폰 때 자동으로 올 줄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변 이웃은 다 받았는데 자기 집만 안 들어오니까 이상해서 문의하셨죠. 확인해보니 신청 자체를 안 하셨던 겁니다. 마감이 지나버려서 돌이킬 수도 없었고 결국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건 국가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자동 지급이라는 말은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지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본 수많은 탈락 사례 중 절반은 사실 신청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10초 점검 멘트 드릴게요. 달력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신청 기간 표시해 두셨나요? 지금 바로 휴대폰 캘린더에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습니다. 이제 신청을 한 뒤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 기간과 실무적인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용 기한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신청 기간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지급된 뒤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의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바빠서 못 썼다는 거예요. 결국 예산은 다시 회수됐습니다. 받기만 하면 내 돈처럼 남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의 경우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으니 대부분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접수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재산증빙 서류. 현장에서 제가 본 바로는 4가지 중 한두 가지를 빠뜨려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소비 쿠폰 신청 서류 안내를 받아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2번, 3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죠. 창구에서 상담하는 과정도 미리 알고 가시면 편합니다. 보통 직원이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냥 없습니다 라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보험 해지금, 전세 보증금, 금융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탈락 처리되면 훨씬 더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잠깐 시청 점검해 보시죠. 부모님 댁에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서류는 뭐가 적어야 하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청해야만 지급이 되고 지급받은 뒤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추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210% 기준은 단순히 소비 쿠폰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기준이 무려 80개 이상의 복지제도에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게 단순히 이번 쿠폰을 받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전체 복지 혜택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 210% 기준이 왜 모든 복지제도의 공통 문턱이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달라질 기준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위소득 210% 기준이 단순히 소비 쿠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숫자는 무려 80개 이상의 복지제도에서 똑같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지원, 긴급복지, 심지어는 노인 일자리 참여 기준까지 전부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이번에 소비 쿠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다른 복지 혜택에서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 변화입니다. 2026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인상됩니다. 이 말은 올해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상담에서 만난 분 중 한 분도 올해는 기준선에서 2만 원을 초과해 탈락하셨지만 내년에는 인상분 덕분에 다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단순히 많이 낸다, 적게 낸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210% 기준선과 비교해서 우리가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구 소득과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21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신청 기간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셋째, 부모님이나 가족 단톡방에 이거 꼭 신청해야 한다 한 줄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이 부모님의 혜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복지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덕분에 받았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말씀이 여러분 댁에서도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형제, 자녀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가족 전체의 혜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